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5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횟수로는 75회차인데요. 거의 지금 동영상 시작이 2014년 9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거의 한 1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75회 정도면. 100회가 되면은 뭔가 기념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월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최근에 끝난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약간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20대 총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하고 이제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뭐 다소 조금 뭐 관심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는 뭐 선거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 선거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선거 또한 이 선거라는 게 이제 민심을 이렇게 표출하는, 민심을 이렇게 보통 평상시에는 민심이 어떤 것인지 거의 잘 모르다가도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지금 어떻다는 함을 열어보는 그런 기회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선거, 상당히 그 변화도 있었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선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얼마만큼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문제점, 선거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점은 당연히 투표를 하기 전까지 상황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뭐 투표를 할 때 그게 무슨 부정 투표였느냐, 개표상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투표 전 상황에 대해서, 투표 전 상황, 투표를 하기 직전까지의 일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들, 또 이렇게 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20대 총선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은 뭐였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전 선거 예측 결과하고 실제 투표 결과가 천양지차를 보였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 사전 투표 예측이 빗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빗나가도 그냥 빗나가는 게 아니고 관역이 얘기했으면 주얼이 푹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사전 예측 결과가 빗나간 것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죠.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상황이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번 선거할 때마다 예측 결과가 맞지 않았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사전 예측 결과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완전히 빗나가 버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엉터리 여론조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언론이든 여론조사 기관이든 무슨 정치평론가든 누구든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외 없이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죠. 심지어는 야당들마저도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은 무슨 개헌을 하네, 뭐를 하네, 뭐 해서 박정희가 뭐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막아주십시오 할 정도로 이렇게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었죠. 엉망이었죠.
이렇게 엉터리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당연히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수구 언론들의 이렇게 막 그 엉터리 언론들의 선거 여론 조작이죠. 선동하고 조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 민심은 그게 아닌데 마치 여론조사 결과 민심이 새누리당 합승 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런 선동적인 엉터리 기사를 막 보도를 하면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아 그래 새누리당 찍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걸 노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상투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번 20대 총선에서 특히나 두드러 또 그 간과할 수 없는 게 선거 당사자인 야당, 더민당이나 이런 야당들이 자기들이 패배 의식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200석 새누리당 200석 이상 얻습니다. 180석 이상 얻습니다. 뭐 개헌선 이상 얻습니다. 하고 완전히 이렇게 패배 의식에 빠져가지고 특히 이제 진보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또는 그런 평론가라든지 팟캐스트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패론, 야당 참패론을 막 내세워가지고 막 위기의식을 조장을 했다. 그래서 투표해라. 그래서 새누리당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 실제로 민심이 뭔지조차도 제대로 그렇게 모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신을 막 증폭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실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렇게 예측 결과가 틀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저는 기상청이 기상예보를 엉터리를 하면 날씨 예보를 일기예보를 엉터리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나라를 경영한다는 정치 정당들이나 또는 어떤 그 여론을 이렇게 공정 여론이나 건전한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고 형성한다는 그런 언론들이나 이른바 뭐 전문가연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평론가들이나 이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민심이 뭔지조차도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라는 수준 미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민심에 따라서 국가를 경영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언론 행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민심을 제대로 이렇게 찝어내 가지고 어떤 평론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죠. 저부터 민심 자체를 볼 수 없다라는 게. 근데 이게 이번 20대 총선만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원래 선거라는 건 뭡니까? 일반 그 유권자들한테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되고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선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든 야든 관계없이 이렇게 조장하고 선동하고 해서 민심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 정상적인 어떤 선택이었겠냐. 일반 유권자들이 자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니면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자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그런 선거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놈 새누리당 수굴론 하면은 뭐 북풍 조장하고 빨갱이 조장하고 뭐하고 야당이나 진보는 이렇게 패배 완전히 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야당 하냐 이거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물러나야죠. 물러나고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국민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경제를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조선 해군 뭐 구조조정이 뭐다 선거 끝나자마자 뭐 새누리당이고 뭐 박근혜이고 뭐 이렇게 누구죠 더민당이고 뭐 안철수 뭐 국민당이고 막 구조조정 일 막 합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지금 뭐 조선업이나 해운업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미리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미리서 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제는 구조조정 한다고 난리 생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 한다고 난리 생쇼 부리는 것도
엉터리일 거 아닙니까? 아니 문제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조정인들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뭔가 조작과 선동, 반칙과 패거리주의, 분노와 적개심을 유도하고 조장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투표하도록 이렇게 선동을 했다. 이게 지금 20대 총선에서 아주 이렇게 다른 그 선거 때도 거의 그 유사했지만 유달리 이게 더욱더 크게 부각됐던 것 같아요. 부각된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선거는 이게 이제 그 한국에 지금 왜 그 새누리당이든 더민당이든 국민당이든 모든 기존 정당들을 전부 갈아치워야 되느냐, 물갈이해야 되느냐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또 그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이른바 외부 인사를 마구잡이로 영입해서 이제 선거 출마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당이라는 건 뭡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철학 또는 비전을 이렇게 공유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정권을 잡고 어떤 정책들을 만든 정책이란 뭡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하죠. 전략과 과제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제시를 해서 그래서 정권을 잡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그런 세력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 세력들이 정책을 정당의 그런 이념과 철학과 비전을 반영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그것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권을 획득하고 국가를 경영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정당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정당의 일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정당에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 비전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그 정당의 당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당에 기여를 하고 그런 이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비전을 발전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고민해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정당 내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발탁해서 그 사람을 선거 그 출마 후보자로 이렇게 내세워서 공천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선거 때만 되면은 이 여든 야든 미친놈 미친경이처럼 밖에서 걔는 손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하산 인사 많이 하시잖아요. 공기업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냥 낙하산 인사 민간기업 대기업한테 막 마구잡이로 낙하산 인사 그래서 엉망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막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나 소나 그냥 아무나도 끄집고 와가지고 선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에 아무나도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그냥 그 선거 때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행세를 해요. 그 당의 이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비전과 정해는 다른 엉뚱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싸워요,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사실은 저 당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놈의 새끼가 무슨 대표가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난장판이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새누리당은 강봉길 뭐라는 사람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고 더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그 당의 대표로 영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강봉길이라는 사람은 더민당에 계속 해온 사람이고 김종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새누리당 전신에서부터 계속 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 같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새누리당이나 더민당이나 자기들 그 당 자체가 내부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가지고 국가를 경영해 나갈 만한 인재를 키워가지고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대통령이나 뭐나 한 자리를 해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뭔가를 이러면 저는 아무라도 나 그때 선거에서 와서 내가 당신 지지해 나한테 공천 주면 내가 당신 지지해 줄게 뭐 이런 무슨 캠프 대선 때 캠프 같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나눠먹기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국민들의 삶이 온전히 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조선업이나 해양이나 설강이나 뭐다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넘어질지 모르는 좀 내리막길이죠. 한국 경제 전체가 내리막길인데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넘어가가지고 지금 까딱까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로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어느 누구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알고 이해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도 안 왔겠죠. 이게 이제 지금 아주 그러니까 그래 지금 한국의 그 새누리든 더민당이든 국민당이든 관계없이 전부 갈아치워야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쓰레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강의가 저도 유권자예요. 그리고 유권자이고 저는 미국의 그 정당 구도, 일본의 정당들, 유럽의 정당들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비교가 돼요. 그 나라들이 그런 정당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있고 또 해결 못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한국 경우에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들의 삶이 엉망이고 이렇게 지금 구조적인 뭐다 난리 법석 치고 있는 것들이 근원은 이런 데가 있어요. 근원은. 이런 데가 근본적인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20대 총선의 또 가장 큰 특징 중 또 하나의 특징이 깜깜이 선거였다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새누리당이나 더민당이나 뭐 이렇게 국민당이나 무슨 정책 공약을 제대로 평소에 오래전부터 창당할 때부터 그런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우리 정당은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은 이겁니다.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또 구현하면은 이런 그 나라를 이런 모습 이런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비전 같은 거. 그게 비전이에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비전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략 과제들이에요. 정책 과제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걸 정권을 잡아서 실천하면 그게 액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실행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버렸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하다못해 지난 뭐 19대 총선이나 뭐 이럴 때는 그나마 정책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TV 토론이나 뭐 떠들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번 선거 20대 총선은 아예 그거 자체도 안 해버렸어요. 거의 선거 한 달 전에 그냥 그 새누리당이든 더민당이든 국민당 자체가 창당이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급조해가지고 급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 그냥 재탕 삼탕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자기들이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개똥의 대학 교수나 소똥의 대학 엉터리 외부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급조해서 만든다 이거 그냥 짜집기식으로. 그러니까 그 경실련이 그게 새누리당이나 더민당이나 국민당 그냥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당들의 선거 공약 정책 공약들을 모아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결론이 뭐였냐면은 경제관련의 평가 결과가 뭐였냐면은 이런 것도 거의 무유권자들이 지금 몰라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새누리당이나 더민당이나 국민당이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 정책들을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서 국가를 경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모자라 한국에 도대체 유권자들한테 뭘 가지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 정당들이 이런 선거 공약조차도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새누리나 더민당이나 국민당에 그런 걸 알리려고도 하지 않으면 언론들이 나서서 두드러 패야 되죠. 이 새끼들 니들 뭔데 왜 선거하는데 정당이 제대로 그때는 정책 공약들을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알리지 않아. 니들 텔레비전 나와서 당대표들 나와서 토론해.
뭐 KBS 나와서 토론회, 뭐 MBC 나와서 토론회, SBS 나와서 토론회, 예를 들어서 신문사들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기자 인터뷰, 그 공동 기자 인터뷰해서 아니면 토론회, 그 뭐 가는 클럽에 이런 데 가서 토론회, 이렇게 언론이 압박을 가해야 되죠. 근데 어땠습니까?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언론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한두 건 정도가 쟤들 정책 토론 안 하네? 그런 정도로 끝났어요. 그냥 가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20대 총선에 투표를 하는데 새누리당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 더민당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 국민당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더민당이나 국민당이나 이런 당들이 정책 공약이라는 걸 발표하긴 했어요. 급조해서 막 이렇게 재탕 삼탕 막 엉터리 같은 걸 짜집게 해가지고 막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각 지역구나 비례구로 출마한 자기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실제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 할 때는 이 중앙당이 발표한 공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지역구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들을 막 남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당 따로, 출마자 후보들 따로 그냥 지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파주에 사는데, 새누리당 후보, 우리는 많이 미친개들이에요. 우리는 아파트 값 올리겠습니다. 또 저쪽에 가서는 플래카드를 어떻게 하나 또 가서 떠드는 데서 우리는 임대료를 내리겠습니다. 전월세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지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막 떠들고 다녀요. 놀랍게도 더민당 후보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국민당 후보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우리 여기다가 무슨 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문화 뭐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과학단지 그걸 유치를 하겠습니다. 전부 똑같아요. 새누리당이나 더민당.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서로 저놈이 무슨 플래카드를 걸고 무슨 소리하고 떠들고 다니냐. 그 말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안 들으니까 짜증나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막 교통안전도 위협을 해요. 운전하고 가는데 저놈들이 그냥 이제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근데 주로 이렇게 교통 혼잡로 이렇게 사거리 교차로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선거는 뭡니까?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공감하도록 해서 자기한테 또는 자기 당에 표를 찍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 20대 총선 가면 갈수록, 지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적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절하고 있어요. 선거운동이 절하기. 자기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그걸 공감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절하기에 서로 경쟁적으로 절하기예요.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이제 무릎 꿇고 뭐라 그러죠? 석고대지 한다고 그러는가요? 석고대지. 나중에는 3배 1보 할 거예요. 이제 아마 21대는 엎드려서 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예요. 어떻게 선거하는데 선거운동이 절하기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선거할 때 절한 놈들은 어느 놈도 찍어주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아주 신깡깡이 선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정당들이 정책 공약에 대해서 국유권자들한테 제대로 알리려고 하자면 언론들이 압력을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기존 새누리당이나 더민당이나 국민당이 이렇게 정책 공약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TV 토론을 안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무성 씨나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 이런 사람들이 우리 TV 토론 합시다 하고 TV 토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TV 토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당 대표라는 자들이 자기 당의 어떤 정책 공약들을 유권자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홍보를 안 하면, TV에 나가서 자기 정책들을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부를 해버려요. 왜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을까요? 뻔하죠. 능력이 안 되니까. 가서 설명할 능력조차 안 되니까. 텔레비전 앞에 나가서 어벌어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박근혜 보세요. 박근혜 뭐 하는 거 보세요. 50% 100%다 이거예요.
김무성 씨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삼류 양아치 조폭 양아치보다도 그렇게 못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뭐 생각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거 동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람들이 박근혜는 50% 100%인데 문재인 씨 봐보세요. 여러분들 뭐 문재인 씨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렇게 뭐 좀비 같은 사람 저는 좀비라고 보는데 그것도 싫은 사람은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문재인 씨 봐보세요. 2012년 대선 때 그 박근혜 씨하고 토론한 거 봐보세요. 별로 박근혜 씨하고 차이 없어요. 그러니 TV 토론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나가서 또 버벅댈 건데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버벅댈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수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언의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합의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TV 토론을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신이 있었으면은 야, 새누리당이든 도민당이든 국민당이든 자기 그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있었으면 왜 TV 토론을 안 해? 하고 막 떠들었을 거예요. TV 토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TV 토론만큼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당 대표들이 나가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TV 토론에 주목하고 기사를 낼 건데 근데 그걸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한국의 기존 정당들과 정치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 겉으로 그냥 포장된 것만 보시니까 모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가 비어있고 엉망진창인가 하는 걸 너무나도 그래서 제가 이수진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니까. 경제가 이 모양 이 꼴 이제 이보다 더 악화될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성장 갈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스 성장 되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골로 갑니다. 다 골로 가요. 물론 우리 연구소도 망하겠죠. 망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언론들도 뭐냐 이거예요. 근데 수국 꼴통 언론은 그렇다 치자고요. 이른바 진보라고 떠드는 언론들은 뭐냐 이겁니다. 또는 그런 쪽에 있는 뭐 팟캐스트나 인터넷에 이렇게 떠들어대는 무슨 평론가들은 뭐냐 이거예요. 왜 니네들 정치 토론을 안 해? 토론을 해 하고 압력을 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압력을 안 가했겠습니까? 언론들이. 똑같은 패거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들의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을 TV 토론을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V 토론은 그냥 없었던 거는 위험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떠들지도 않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새누리든 더민당이든 국민당이든 기타 등등 당이든 또는 언론, 진보 보수 관계없이 어떤 언론 매체든 인터넷 매체든 유권자는 개똥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 어떤 패거리로 이렇게 한번 잡아서 한 자리 해먹는 거예요. 한번 해먹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일반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삶이 공중에 붕 떠 있고 자기 가족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자기 자식이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것들은 한 번도 이렇게 쳐다보거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먹는 데만 집중 정신이 팔려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20대 총선이. 여러분들 투표할 때 각 정당의 선거 공약이 뭔지 정책 공약이 뭔지 제대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를 지경이에요. 제가 모르겠으니까 저는 다 봤죠. 봐봐야 쓰레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권 분열과 호남 홀대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 선거에. 예전에는 무슨 야권 단일화 이번에 야권 분열에 분당이 됐죠. 이제 이른바 새정연연에서라는 데가 더민당하고 이제 안철수 이제 국민당 이렇게 나오면서 호남권 그 출신의 그 정치꾼들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당을 만들어 나왔잖아요.
그런 이제 다른 그 총선에 비해서 이번 20대 총선은 이렇게 야권이 분당해서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선거를 했다라는 거죠. 선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새누리당 참패였죠. 그러니까 이 그 선거 전에 이 야권 분당할 때 이 야권 이른바 그 좀비들이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이제 막 새누리당 200석이네 뭐네 난리 법석 쳤잖아요. 민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민심이. 그러니까 민심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이제 떨져 나오면서 지 밥그릇이 중요하니까 호남 홀대론을 이렇게 떠들어댔다 이거예요. 근데 호남 홀대를 떠드는 놈은 누굽니까? 떠드는 자들이. 뭐 국민당, 더민당에서 계속 그 저기 새정년에서 계속 그 한 자리 해먹다가 거기서 공천 못 받으니까 공천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튕겨 나온 자들이잖아요. 해먹던 자들이에요. 호남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불만은 뭐냐 하면은 DJ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대로 잘 해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런 새누리당 같은 이렇게 이른바 범죄 집단들이 정권을 잡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라라고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거예요. 지역 균형, 불균형 발전이 심화됐죠.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가면 이렇게 영남권을 타고 영남권 쪽으로 부산을 가면은 밤에도 이렇게 환한데 호남 쪽에 KTX를 타고 밤에 가면 캄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남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들만 있어요. 실제로 인구가 없어요. 땅 이렇게 평야지대인데 노인만 있어요.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DJ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을 죽자 살자고 밀어주고 찍어줬는데 챙겨 먹는 놈은 그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고 다 해먹는 놈은 뭐 이렇게 국민당 간 놈들이나 뭐나 간자들이나 이런 자들 다 해쳐먹었지만 실제로 호남 유권자들은 뭐냐 이거예요. 개똥이다 이거죠. 거기에 분노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민당이나 문재인 씨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야, 우리가 무슨 호남 홀대로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리를 많이 줬는데 국회의원도 몇 자리를 주고 장관도 몇 자리를 주고 뭐 위원장도 몇 자리를 주고 그랬는데 이 호남 유권자들이 민심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하고 더 분노를 해버린 거죠. 돌아버린 거예요, 호남 유권자들이. 저 사람이 그릇이 저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밥그릇 챙겨 먹은 놈, 호남 이름을 앞세워 밥그릇 챙겨 먹은 놈도 똑같은 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미워버린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기대가 컸던 사람이나 컸던 곳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면은 더 분노가 커져요.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호남 홀대로 이제 무슨 우리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호남 홀대로 했으니까 내가 문재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자리도 많이 줬는데 이런 사람 자격이 제가 볼 때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릇이 아니에요. 정책으로 그동안에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정책을 했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효과를 좀 이렇게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 이런 그 호남 유권자들의 어려운 점이나 고통스러운 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이죠. 근데 호남 홀대를 넘어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근데 국민당을 밀어줬다 이거 찍었는데 좋아서 밀어준 리가 없죠. 지금 생각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더민당의 좀비들이 호남 개새끼로는 말했어요. 저도 호남 출신인데 저도 호남 개새끼입니까? 저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국민당도 쓰레기지만 더민당도 쓰레기예요. 새누리당하고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갈아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깜깜이 선거를 이렇게 서슴없이 하고
어떻게 당 대표나 언론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알리는 걸 이렇게 기피하고 꺼리고 감추려고 하고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만을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엉터리 개나 소나 밖에 그 낙하산 그런 게 공천을 해가지고 나라를 경영했다고 이렇게 선거에 나서냐 이겁니다. 선거 자체가 개판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20대 총선의 문제점이 이렇게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 눈에 탁 들어온 게 이런 겁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주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과거 독재 정권, 독재 대 반독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정치적 붕괴, 민주주의 붕괴가 이게 독재 대 반독재 이 구도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게 아니라 무능과 밥그릇주의와 이게 부도덕함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기능 부전 상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든 야도 관계없어요. 친보 보수 관계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 20대 총선이 지금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아마 21대, 22대 가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21대, 22대 간다라면 나라가 뭐 그전에 나라 망할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 거고 개판이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하여튼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게 오면은 모두가 다 한꺼번에 옵니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뭐 뭐든 모조리 다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물갈이인 겁니다. 물갈이에는 답이 없어요. 가작 조금씩 좋아지고 있느냐? 그건 미친놈입니다. 어떻게 뭐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가끔 이제 저 포럼 게시판에 들어가 보는데,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게시판에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그 이른바 좀비 지지자들 가운데 새누리당 욕할 때는 막 정의를 내세워요. 어떻게 독재자적이고 이렇게 국민을 탄압하고 막 이렇게 부정하고 막 이렇게 정의를 내세워요. 그러다가 더민당 이야기로 딱 들어오면은 야, 정치란 원래 더러운 거야. 정치란 원래 차악을 뽑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딱 바뀌어져 버려요.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정책이 없는 선거를 했다 그러면 야당은 도대체 뭐냐? 새누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 니네 더민당이나 국민당은 뭐냐? 라고 하니까는 완전 미친개미처럼 달라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맞냐 하면은 아니에요. 극소수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 더민당 국회의원이 120명 정도 되잖아요. 120명이면 한 의원당 10명이 붙어 있어요. 보좌관이 뭐고. 그럼 1200명이 있어요. 1200명이 그 댓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의 자발적인 그 좀비가 된 사람들 몇몇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압도적이라면 항상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겼게요? 그리고 굳이 언론 장악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니까 언론 장악을 겁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팟캐스트 얼마나 많아요. 뭐 몇십만 명이든 몇백만 명이든 떠들지만 선거하면 펀펀이 깨졌잖아요. 이겨도 지금쯤 이번에 선거 이겼지만 가까스로 이긴 거예요. 무슨 참패, 대패 이렇게 하지만 새누리당 가까스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현실을 몰라요? 완전 미친놈이에요. 현실 정치를 몰라요? 미친놈이에요. 김광수 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외국 정부기관도 보고 있어요. 선진국의 정부기관도 보고 있고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기관도 보고 있고 해외 20개 국가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 기관, 전문기관을 현실을 몰라요? 완전 웃기는 미친 애들이에요. 정치는 자기들이 알아요.
아니 정치 궁극적인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하고 경제는 같은 거라며. 근데 경제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정치를 안다가 떠듭니까? 그럼 뭐 하고 왔냐면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지금 국민들이 최대 관심사는 뭐죠? 경제죠. 경제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이비익 정치꾼한테? 아니죠. 경제 전문가한테죠. 약은 약사한테, 진료는 의사한테, 경제는 경제 전문가한테죠. 정치는 그럼 정치 전문가? 그 정치 전문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 전문가가 정치 전문가인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최대 이슈가 경제잖아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모든 게 경제 문제잖아요. 다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요.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 대선 보세요. 다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저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그 동영상에서 다소 조금 이렇게 평소와는 달리 과격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잘라낼 걸 잘라내야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 엉터리 미친개들이 막 설쳐대고 막 인터넷이니까 막 정신병처럼 막 하루 종일 앉아 여기저기 가서 막 싸지러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짓거리, 엉터리 소리들 그 걸러내야 돼요. 누군가가 걸러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먹힐 거냐 그것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순신 프로젝트 제가 하는 겁니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나라 망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예요. 20대, 30대, 40대, 40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내 자신의 인생, 삶과 내 가족과 내 자식을 맡길 거냐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내 삶을 스스로 내가 지킬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 대안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시고 안 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1기생이 지금 열심히 공부 중에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 시민공방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20, 30대, 20, 40대, 40대 여러분들 직접 나서서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식을 지키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조선해양 보니까 잘라라 구조조정을 떠들잖아요. 모두가 다 그냥 문제가 생길 때부터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예방하는 게는커녕 오히려 그런 문제를 키우고 조장하고 이렇게 방치해뒀다가 이제 뻥 하고 터지니까 잘라라. 여러분들 그 잘라라는 말이 쉽지만 자르는 소리 하는 순간 가정이 그냥 그 가정이 그냥 붕괴됩니다. 사람들은 그 일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고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장관이고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다수 가장들이나 가정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또 두 번째 동영상이 있으니까 첫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